전력 질주하는 사람에 비해 끔찍할 정도로 현저히 느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 수만 명의 멕시코 관중들이 미친 듯이 뿜어내는 압박의 용광로 에스타디오 콰우테모크에서 그 가장 기초적인 역학 법칙은 한 아시아인 남성에 의해 완벽하고 처참하게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LAFC의 주장 손흥민이 94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벼락 같은 스프린트를 폭발시켰을 때 적 수비 시스템 전체와 경기장을 가득 메운 군중을 완벽한 공포의 침묵 속으로 몰아넣은 끔찍하게 비논리적인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멕시코시티의 라 노리아 훈련센터에서 카를로스 알베르토 로드리게스, 크루스 아술의 주장이자 그 끔찍한 찰나의 소니를 절망적으로 뒤쫓아야만 했던 장본인, 그 어느 때보다 경악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언론 앞에 섰습니다.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8강 2차전 1대 1 무승부, LAFC 진출. 이 핏빛 여우는 여전히 식지 않고 펄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LAFC는 질식할 듯한 로우 블록 밀집 수비 시스템과 위고 요리스의 신들린 8번의 세이브 덕분에 콰우테모크라는 생지옥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전투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지은 치명적인 일격은 바로 94분의 역습에 있었습니다. 요리스가 길게 던져준 공에서 시작된 이 찰레, 경기 내내 적들의 악의적인 태클과 도끼질에 난도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니는 무려 50m를 짐승처럼 질주하며 기어이 페널티킥을 뜯어냈습니다. 적장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의 이 처절한 고백은 생체 역학적 측면의 가장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발가벗겼으며 등번호 7번의 속도에 대한 가장 소름 끼치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는 축구공보다 더 빨랐습니다. 94분의 끔찍한 물리학적 역설. 소니는 축구공보다 빨랐다. 카를로스 알베르토 로드리게스는 경기 막판의 그 파괴적인 스피드 경합 상황을 직접 메스로 그뜻 해부하며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운동화계 렌즈를 통해 그는 자신과 크루스 아술 수비진이 공간적 우위를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무기력하게 박살날 수밖에 없었던 기계적 역설을 폭로했습니다. 위고 요리스가 공을 낚아채어 앞쪽으로 강하게 내던졌을 때 저는 소니의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극도로 유리한 위치에 선 채 주도적으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피치 위의 좌표를 재분석했습니다. 수비수로서 뼛속 깊이 박힌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공을 달고 뛰어야 하는 선수의 가속도는 공 없이 달리는 선수보다 무조건 느릴 수밖에 없다. 내게는 그의 앞길을 잘라낼 시간이 차고 넘친다. 물리학 법칙의 처참한 붕괴. 그런데 도대체 왜 저는 소니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까? 거리를 좁히기 위해 제 모든 힘을 폭발시켜 질주를 시작했을 때 저는 생체 역학에 관한 뼛속까지 소름 끼치는 진실 하나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소니는 축구공보다 더 빨랐습니다. 최대치의 전력 질주 스피드 속에서도 그는 공을 앞으로 길게 차놓고 미친 듯이 쫓아가는 무식한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공을 발등에 찰거머리처럼 찰싹 붙여놓은 채 뛰었습니다. 뇌가 공을 통제하는 그 극도로 복잡한 기술적 연산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속도는 단 시속 1km조차 줄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공 없이 달리는 상태였고 마찰 개수의 방해조차 받지 않았으며 완벽하게 평행한 각도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소니 사이의 거리는 1초가 지날 때마다 너무나도 잔인하게 벌어지고 또 벌어졌습니다. 지극히 객관적으로 말하건대 그 찰나의 순간 그는 체력을 쥐어짜내며 달리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치 위의 잔디를 1제곱미터씩 무자비하게 집어삼키는 끔찍한 강철 기계였습니다. 해발 2200m의 강림한 보이지 않는 괴물, 생리학을 완벽하게 조롱하다 크루스 아술의 주장은 스포츠 생리학의 더 깊은 심연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현지에서 나고 자란 선수들의 그 끔찍한 탈진 상태를 방패 삼아 그는 무산소 지구력 한계치라는 개념 아래 LAFC 주장의 그 비인간적인 괴물 같은 체력을 소름 돋게 부각시켰습니다. 그 스프린트가 얼마나 미친 짓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기자 여러분은 당시에 가혹했던 환경 조건을 뼛속 깊이 상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해발 2200m 고지대에 위치한 푸에블라시에서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환경적 잔혹함을 해부했습니다. 94분이 되었을 때 혈액 속의 산소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제 두 폐는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산지대에서 태어난 멕시코인인 저조차도 체력적 한계의 밑바닥을 박박 긁고 있었습니다. 경기 내내 우리는 무려 71%의 점유율로 상대를 질식시켰고 LAFC의 시스템 전체를 억지로 웅크리게 만들어 공만 쫓아다니다가 완전히 탈진하도록 끔찍하게 쥐어짰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생존 의지의 맹렬한 폭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분 내내 깊숙이 내려앉아 수비하며 육체가 찢기듯 체력을 갉아먹힌 34세의 아시아인 선수가 기초 심박수의 흔들림조차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50m를 미친 듯이 내달리는 스프린트를 폭발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최정상급 운동선수의 의지라도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릴 만큼 산소가 희박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그의 그 괴물 같은 속도는 단 1%의 흔들림조차 없이 잔인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소니가 공을 달고 짐승처럼 앞으로 쏘아져 나갈 때 저는 콰우테모크 경기장 전체가 완벽한 죽음의 침묵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유를 멈추었고 미친 듯한 저주도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그들의 뇌 신경계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그 끔찍한 광경을 도저히 소화하거나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리학적 한계가 오직 그 한 사람에 의해 완벽하고도 잔인하게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폭력의 사신낫, 앞에서의 소름돋 끼치는 냉정함, 강철 같은 심리적 멘탈 체력적인 요소를 차치하고서라도 로드리게스는 크루스 아술의 끔찍하고 잔혹한 플레이 방식에 대한 뼈아픈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홈팀의 완벽한 무기력함이 결국 비신사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졌음을 솔직하게 시인함과 동시에 쏟아지는 폭력의 역경 앞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던 소니의 그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강철 멘탈 심리적 회복 탄력성에 극도의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진실을 숨기거나 비겁하게 변명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전술적 능력만으로는 소니와 데니스 부앙카를 제어하는데 완벽하게 무기력했기에 우리 시스템은 억지로라도 추악한 폭력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가장 어두운 진실을 자백했습니다. 제 동료들은 소니를 향해 상대의 선수 생명을 짓밟으려는 악의적이고 끔찍한 살인 태클을 끊임없이 시도했고 그 잔혹함의 정점은 경기 막판 곤살로 POB가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은 그 끔찍한 사형 집행 같은 태클이었습니다. 침묵으로 되돌려준 잔혹한 응징. 어제 주심은 우리에게 끔찍하리만치 관대했습니다. 소니는 수십 번을 억지로 밀쳐지고 유니폼이 찢어질 듯 끌어당겨졌으며 등 뒤에서 도끼질 같은 태클에 처참하게 난도질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는 주심을 향해 단 한마디의 불평도 내뱉지 않았고 할리우드 액션 다이빙을 위해 허공의 팔을 허우적거리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결단코 분노를 터뜨리며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깊숙이 내려와 위고 요리스를 지원했고 어린 선수들을 대신해 그 모든 잔혹한 폭력을 침묵 속에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94분, 오직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찰나를 사용하여 우리의 모든 희망을 완벽하게 숨통 끊어버렸습니다. 피비린나에 나는 폭력이 난무하는 그 지옥 속에서 그가 보여준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의 차가운 평정심과 그토록 노련한 전술적 분노야말로 그 어떤 뼈를 부수는 태클보다도 1000배, 10,000배는 더 끔찍하고 치명적인 살상력을 지닌 진정한 공포의 무기였습니다. 포용과 자비의 절대적 권위, 세상 모든 주장들의 위대한 거울 고도에 학술적 분석으로 꽉 찬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카를로스 로드리게스는 90+7분의 페널티킥 찰나로 주제를 전환했습니다. 그는 똑같이 주장 완장을 팔에 두른 동등한 리더의 입장에서 소니를 향해 뼛속 깊은 절대적인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저 자신도 주장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으로서 저는 어젯밤 소니로부터 리더십 예술에 대한 너무나도 웅장하고 위대한 교훈을 배웠음을 시인합니다. 로드리게스가 깊이 성찰했습니다. 보편적인 행동 심리학에 따르면 만약 저였다면